외국의 어느 오래된 서점이 독서 캠페인을 하면서 이런 문구를 걸었다고 합니다. 좋은 책은 친구가 돼 내 곁을 지켜준다. 이 책의 좋은 내용이 내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론 동화나 소설 속의 용감하고 지혜로운 주인공이 내 마음의 친구가 돼서 나를 지켜준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아마 누구나 그런 친구 같은 책 한두 권쯤은 마음속에 있겠죠. 자, 오늘도 친구 같은 책으로 기억될 좋은 책 함께 만나볼까요? 신부의 책장. 신부의 책장의 책장지기입니다. 분종교구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야, 벌써 3월도 중순이 넘어 봄도 성큼성큼 왔고요. 뭐 곳에 따라 목련이 활짝 핀 곳도 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이 군종교구, 군대 안에서 봄은 언제 느낄 수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당을 보면서 예. 이제 더 이상 낙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 때, 이제 물을 틀어놓지 않고 그냥 꺼놔도 될 때, 동파 방지 그만할 때. 아, 네. 그리고 이제 슬슬 그 벌레 친구들이 네, 잘 나오더라고요. 아, 이제 봄이 되었구나. 예. 네. 아, 정말 현실적인 얘기군요. 보통은 이 숲과 가까우니까 새순 뭐 이런 걸로 느낀다. 낭만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 낙수 조치가 끝날 때. 그 소위 말하는 깔깔이 안 입을 때. 아, 그렇죠. 이제 안 입습니다. 아, 그랬군요. 아, 더워요. 지난달에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다. 아, 맞네요. 맞아요. 예, 어쨌거나 또 우리 삶에 변화가 있죠. 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된 상태에서 올 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또 얘기도 나누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코너 시작을 친구라고 했고, 뭐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친구 같은 책 한 권도 오늘 만날 예정입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여러분 군종의 시간 들으시면서 좋아하는 책도 추천해 주시고 듣고 싶은 음악도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부님은 봄맞이로 특별한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봄을 맞이해서라기보다는 지금 또 사순식이 우리 보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순식이 시작되면서 우리 본당 사람들하고 같이 마테오복음 쓰기를 시작했는데요. 전승성당. 네, 가족들과. 네, 뭐 이거 다 쓰는데 사실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예. 한 절이라도 매일매일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훈련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말씀을 가까이 하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마테오복음 이렇게 쓰기 하고 있습니다. 저랑 통하셨네요. 저는 마테오복음 전체를 낭독했습니다. 이번에 CPBC 플러스라는 OTT가 출범하면서 네, 저도 다운받았습니다. 예, 오디오 성경의 마테오복음은 제가 다 했거든요. 쉽지 않았습니다. 족보부터 쉽지 않군요. 맞아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 그 28장 20절 말씀까지 봉독을 하면서 이 성경에 맞들어야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신부님도 손으로 쓰신다고 하니까 저도 다시 한번 그때가 떠오르고 또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책 얘기를 들어봐야죠. 어떤 책입니까? 책을 먼저 소개하기 전에 혹시 살면서 뭐 가장 후회되거나 좀 아쉬운 선택이 좀 있으신가요? 제 선택이라기보단 아버지의 선택이랄까요?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제가 초등학생 때 들어가서 주식만은 안 된다. 그곳에 투자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간곡히 말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하락장이었는데 정말 안타깝죠. 예, 국가 부도의 날도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시기 때 정말 예. 어쨌거나 이거 왜 여쭤보십니까, 신부님? 이제 또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의 책은 좀 이런 선택과 과거에 관한 것들이 이렇게 좀 엮여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볼 책은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는 외국 소설인데요. 소설? 네네. 정말 많은 분들께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책인데요. 지금도 많이들 읽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늘은 소설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이 소설가 맷 헤이크의 책이기도 하고 저도 제목 정도는 들어본 것 같아요. 뭐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기도 했죠. 네, 맞아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또 이렇게 얻기도 했고요. 일단 작가가 사실 좀 우울증을 좀 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이런 모습들이 책 안에도 잘 묘사되어 있어요. 좀 자신을 좀 투영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서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안에서 좀 그 표현력들이 보면은,
이거는 좀 섬세하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나열했구나 라는 것을 직접 종이책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베스트셀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랑도 또 굉장히 친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미 라이브러리 아닙니까? 진중문고? 그렇죠. 생각해보지 않았던 아미 라이브러리에서 소개하는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어떤 얘기를 담고 있습니까? 조금 길지만은 그래도 오늘 내용을 조금 이렇게 서로 나누려면은 약간의 줄거리는 이렇게 서로 좀 나누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설이니까. 네, 그럼요. 그렇죠. 알려주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판타지 소설에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배경이 한밤중의 도서관인데 이제 그 전에 이 주인공이 노라시드라는 이제 여주인공입니다. 노라군요. 네. 근데 자존감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좀 자신의 주변에서 좀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뭐 고양이도 죽고 직장도 잃고 그래서 뭐 와인하고 좀 약을 먹으면서 좀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제 그래서 깨어나는 게 도서관이에요. 자정의 도서관,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죠. 예. 네. 이곳에서 이제 과거 자신이 다니던 학교의 사서였던 앨런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 도서관은 근데 좀 특별한데 여러 삶과 이제 무수한 결말이 있는 책들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책? 네. 근데 딱 하나의 책만 제외되는데요. 그 책이 후회의 책입니다. 후회의 책이다. 네네. 태어난 후부터 이제 있었던 후회들이 전부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이제 노라는 그 후회 책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넘치도록 많은 후회들을 발견하게 되죠. 네. 이제 앨런 부인이 여기서 이제 죽을 수 없다. 이렇게 노라가 죽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말을 해주고 또 이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자정의 도서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또 어떤 게 제일 후회되고 또 되돌리고 싶은지 결정들을 그리고 질문하죠.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 후회 책과 자정의 도서관을 통해 제공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가르쳐 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인생들을 이제 주인공이 노라가 선택해 가보면서 진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아가고자 하죠. 각각의 삶들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요. 과연 이제 인생의 두 번째 기회에서 과연 완벽한 삶을 찾을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군요. 약간 영화 어바웃 타임이랑 비슷한 느낌도 있네요. 저도 그 생각을 조금 하긴 했었어요. 예, 그 인생 두 번 산다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다시 살아봐라. 그 시간 여행을 소재로 했던 영화 속의 명대사도 떠오르는데 두 번 산다고 달라질까요? 조금 염세적인 어떤 생각이고 말이긴 합니다만 그래요. 과연 노라는 어땠을지 한번 노래가 좋을 것 어땠을지 같습니다. 예, 그것도 궁금해지는데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먼저 만나볼 첫 번째 텍스트는 어떤 내용일까요? 첫 번째 텍스트는 남자친구 댄과 헤어진 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작은 펍을 조금 운영하고 싶다던 이 댄의 꿈에서 이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밤 늦게까지 남친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때 실제 있었던 거. 또 특히 댄과 좀 헤어지지 말걸. 그리고 계속 사귀면서 댄이 말했던 그 펍을 좀 운영하는 그 꿈들을 이렇게 함께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은 게 후회됐다라는 거. 하하. 근데 거기서 우리 그럼 다시 돌아가서 다시 사귀는 어떤 인생이 있나 질문하며 돌아갑니다. 과연 어땠을까? 그리고 그 인생이 어떻게 풀렸고 또 어떤 결말이 될지 궁금한데요. 좋습니다.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의 첫 번째 내용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노라는 자신이 입은 옷을 내려다봤다. 팔꿈치까지 소매를 거둔 데님 셔츠에 청바지를 입었고 외지일 구두를 신었다. 원래 삶에서는 없는 옷과 신발이었다. 추워서 몸에 소름이 끼쳤다. 확실히 밖에 오래 있을 옷차림은 아니었다. 넷째 손가락에 반지 2개를 끼고 있었다. 사파이어가 박힌 오래된 약혼 반지와 은으로 된 심플한 결혼 반지였다. 맙소사, 어떻게 된 거지? 자갈 위를 걷는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진입로를 걸어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펍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하나 있는 가로등 덕분에 남자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잘 있게 놀아. 금요일에 다시 오지. 포크 가수 노래를 들으러 말이야. 댄말론 노래를 아주 잘한다던데. 정말로 현실이 되었다. 바로 이거다. 펍을 운영하면서 사는 삶. 꿈이 실현되었다. 펍은 한 번쯤 들어가 보고 싶은 분위기로 아늑하면서도 개성이 넘쳤다. 작은 테이블과 목재 기둥이 보였고 벽에 마차 바퀴가 붙어 있었다. 바닥엔 진한 빨간색 카펫이 깔렸고 나무 패널로 만든 바에는 지하실 술통에서 맥주를 끌어올리는 여러 개의 펌프가 늘어서 있었다. 그만 갈게요, 노라. 의자 정리 다 했고 테이블도 다 닦았어요. 식기세척기도 켜놨고요. 아, 고마워요. 목요일에 봐요. 그래요, 다음에 봐요. 남자가 떠나고 잠시 뒤에 아래쪽 어딘가에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발소리는 아까 그녀가 지났던 복도를 가로지르더니 펍 뒤쪽으로 갔고 이내 그가 모습을 나타냈다. 댄, 노라가 말했다. 마치 그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듯이. 당신이 너무 자랑스럽단 말을 하고 싶어. 우리가 너무 자랑스러워. 댄은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방금 냉각기를 껐어. 내일 라인을 청소해야 해. 안 한 지 2주나 됐어. 노라는 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고 그래서 그냥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물론이지. 라인을 청소해야지. 이 삶에서 댄은 남편이었다. 있잖아. 오늘 밤에 아기를 만들고 싶으면 말해. 뭐라고? 오늘 아니면 다음 배란일까지 한 달을 더 기다려야 하잖아. 우리가 아기를 가지려는 중이었어? 내가 아기를 낳고 싶대? 노라, 대체 왜 그래? 오늘 왜 이렇게 이상해? 노라는 신발을 벗었다. 내가 뭐가 이상해? 저 조스 티셔츠와 관련된 기억이 하나 떠올랐다. 노란 묻혀있던 기억이 왜 지금 댄의 빛바랜 티셔츠 속 거대한 백상어처럼 떠오르는지 알 수 없었다. 가끔씩 악보집을 사러 스트링 시어리에 들르는 의사이자 취미로 기타를 연주하는 애쉬가 노라에게 언제 커피나 한 잔 마시자고 가볍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댄은 한바탕 난리를 쳤다.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일도 있었다. 큰 음반 회사에서 신인을 발탁하는 담당자가 라비린스와 계약을 맺고 싶어 했을 때였다. 그 이야기를 들은 댄은 그러면 둘의 관계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말했고 또 대학 친구가 예전에 밴드를 하다가 음반 회사와 계약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멤버들이 전부 알코올 중독에 빠진 백수처럼 됐다고 말했다. 당신도 우리랑 함께 다닐 수 있어. 계약서에 조항을 넣으면 돼. 우리 밴드가 어딜 가든 당신도 함께 가는 거야. 노라가 말했다. 미안하지만 노라, 밴드는 당신 꿈이지 내 꿈이 아니야. 돌이켜보니 그 말은 한층 더 마음이 아팠다. 결혼 전에 노라는 옥스퍼드주 시골에서 펍을 운영하고 싶단 댄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라라랜드 OST 중에 한 곡 함께 들었습니다. City of Stars. 엠마 스톤 또 라이언 고슬링의 목소리로 함께 들으셨고요. 오늘 만나보는 책은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입니다. 그 책의 첫 번째 텍스트를 읽으면서 이 곡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꿈을 잡고 재즈 피아니스트와 그리고 배우였죠. 연기로 이런저런 시도를 했던 두 사람이 그 영화 속에서 맞았던 결말과 이 안에서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안에서 커플이 맞는 결말이 묘하게 또 이렇게 얽히고 설키면서 비슷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책 한 권 갖고 영화를 벌써 2편이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네요. 어바웃타임부터. 그러니까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그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주인공인 노라도 그랬던 것 같고 근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미안하지만 노라. 밴드는 당신 꿈이지 내 꿈이 아니야. 라고 맞아요. 사랑했던 네가 좋아서 한 일이죠. 데니 얘기를 하는데 나는 상대방이 원하는 줄 알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했는데 그건 네가 좋아서 한 거잖아라는 말을 들으면 이거 상처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신부님? 맞아요. 그래서 나를 알고 상대방을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도 그렇지만은 제 입장에서 더 많은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기준과 그 확신도 있어야 되고 상대도 상대에 대한 관계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잘 이렇게 통교하고 소통하고 특히 연인 간의 관계가 또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연인뿐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영재 발굴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왜 그렇게 공부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당연한 건데 거기에 너무 맞추기보단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뭔지 그리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뭔지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게 좋죠. 맞아요. 그리고 그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네. 이 육아하니까 저도 뭐 육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그래서 약간 같은 맥락에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어릴 때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이렇게 어떤 칭찬을 받잖아요. 근데 그때 할 때 어른들이 과하게 또 칭찬해주면은 또 좋지 않다고 이제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 칭찬에만 익숙한 아이가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실망감을 주지 않으려고 또는 이제 칭찬을 받으려고 또 애쓰고 이제 똑똑한 또 아이가 돼야 되는 어떤 부담감들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책을 나중에 직접 사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라도 이런 고민들을 하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하거든요. 이 주변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왔을 때 사람은 막상 성인이 되면 뒤늦게 자아를 찾게 되고 혼란과 방황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군대에서도 이 꿈이 어쨌든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꿈에 대해 어떤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청년들을 제가 보게 되는데 이 질문들 안에서 살면 방황하게 되는 경우도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내 것을 만들고 내 자신 먼저 파악 잘 하고 좀 내 삶을 좀 정면으로 잘 마주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잘 이렇게 좀 버무러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현재의 모습을 내가 똑바로 바라볼 줄 알아야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 걸 테니까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외부의 시선에만 너무 많이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니 다시 산다고 이게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다시 살려면 좀 노라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책 또 있나요?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좋습니다.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그 한밤중의 도서관 속에서 다시 살아가는 인생. 자, 이제 다음 얘기 만나볼 텐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두 번째로 나눠볼 부분은 노라가 호주에 갔을 때의 삶이에요. 이제 노라의 단짝이었던 이지가 호주로 가자고 했었었는데 노라가 거절했었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좀 사이가 어색해지고 후회로 남아있죠. 과연 다시금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가? 네, 그거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렇게 하는 거죠. 단짝 친구인 이지와 함께 호주로 갔다면 그렇죠. 어땠을까? 그렇죠. 만나겠습니다. 벽에는 비디오 게임 에인절 포스터가 걸려있고 작은 테이블엔 전자담배가 놓여있는데 마리화나 잎 스티커가 붙어있었다. 한 여자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좀비의 머리에 총을 쏴대고 있었다. 여자는 짧은 푸른색 머리였고 순간적으로 노라는 이지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인사를 건넸다. 나 왔어. 여자가 돌아봤다. 이지가 아니었다.
졸린 눈에 멍한 표정이었다. 그녀가 총을 쏴대던 좀비에게 살짝 감염되기라도 한 듯이. 아마도 좋은 사람일 테지만 노라의 원래 삶에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노란 자신이 이 여자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궁금했다. 아마도 둘이 함께 사는 듯했다. 네가 한 말을 생각해봤어. 무슨 말? 노라가 물었다. 남의 고양이를 봐주는 일을 하자고 그랬잖아. 그 고양이를 보살펴주고 싶다며. 아, 맞아. 그랬지. 기억나. 절대 안 돼. 왜? 고양이는 위험해. 왜 위험한데? 고양이에겐 톡소플라 모라는 기생충이 있어. 노라도 알고 있었다. 10대 시절 베드퍼드 동물보호센터에서 일하면서 알게 됐다. 톡소플라스마? 그래, 그거. 팟캐스트에서 들었는데 전 세계의 억만장자 집단이 고양이에게 그 기생충을 감염시킨대. 그래서 사람들을 점점 더 멍청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거지. 생각해봐. 고양이는 사방에 있잖아. 제러드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제러드가 조조, 너 약 먹었니? 그러더라고. 노란 이번 삶도 그녀의 상상과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년 이지와 함께 크루즈를 타고 나가 바이런 베이 근처에서 흑동고래의 장관에 감탄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런데 현실은 시드니의 좁아 터지고 마리화나 냄새가 나는 아파트에서 고양이 근처에도 못 가게 하는 음모론자 하우스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었다. 이지는 어떻게 됐어? 노라는 자기도 모르게 속마음을 입 밖으로 내뱉었다. 조조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이지? 네 옛 친구? 죽은 애 말이야? 조조의 입에서 그 말이 너무 빨리 튀어나오는 바람에 노라는 얼른 이해할 수 없었다. 뭐라고? 왜 교통사고로 죽은 애 말이잖아. 교통사고? 전자담배에서 구불구불 피어오르는 연기가 조조의 어리둥절한 얼굴을 가로질렀다. 노란 휴대전화를 붙잡고 인터넷으로 들어갔다. 검색창에 이사벨 허쉬를 친 다음 뉴스를 클릭했다. 그러자 헤드라인이 나왔다. 그 아래 미소 짓는 이지의 그을린 얼굴 사진이 있었다. 맙소사, 세상에, 이지. 노란 기절할 듯한 기분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영민한 눈동자의 사선은 다시 체스판 앞에 앉아 있었고 노라가 돌아왔는데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끔찍하네요. 앨런 부인이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알겠지? 뭘요? 넌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결과까지 선택할 순 없단 걸. 하지만 내 생각엔 변함이 없다. 그건 좋은 선택이었어. 단지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았을 뿐이지.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속에 이지를 다시 만났다면 그 가정으로 우리가 읽어봤는데 작가가 세네요. 그냥 주님 곁으로 보내버립니다. 아, 예, 쉽게 갔네요. 이지인가요? 네. 아재 둘이서 이렇게 또 네. 이지 데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네. 이지를 결국 만나러 갔지만 결정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예, 심지어 고양이도 못 키우고. 아, 그렇죠. 예,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결과까지 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인상적인데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없고 정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당연히 고민하고 망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자기가 결정해서 선택해놓고 나서도 불안하고 걱정되니 이런 기도를 하죠. 당신 뜻대로 하소서. 맞습니다. 이 기도. 네. 예.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 성경 속에서 예수님만 떠올려 봐도 그 십자가 길을 우리 선택하시고 나서
주님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선택 정도인가 아닌가. 라는, 그리고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건 또 하느님이시고. 그래서 최선의 선택을 위해 지금을 좀 살아가고 그 결과를 또 받아들이고 다음의 선택을 위해 역시 지금을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보는 것. 그게 또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사순제 4주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대로 당신 뜻대로 하소서란 기도 우리도 잊지 않고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나면 선택에 따르는 그 과정보다 결과에 더 의미를 두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후회하게 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신부님. 뭐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그 과정을 이렇게 좀 바라보는 습관을 지니지 못하면 또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더 다양한 후회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예, 그 결과 때문에 배움을 놓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그 결과만 매몰되어서 현재 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더 좋은 것들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 어디 있고 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 근데 우리 군인들은 사실 국방부에서 정해주잖아요. 아, 병사들은 그렇죠. 그리고 병사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군인으로의 생활, 군 생활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고 그냥 잘 버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을 생각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 미래와는 지금 이 생활이 연관이 없다 생각하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 시간을 약간 버리는 시간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분명히 그런 친구들도 있죠. 예, 예. 이제 물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선택한 시간이 아니고 가보면 뭐 당연히 자유도 제한되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또 그 안에서 보면은 누군가는 이 안에서도 배움을 얻고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현재를 잘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용사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는 것을 좀 부정적인 특히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을 순간을 살아야 한다. 충실하게. 최근에 자꾸 되뇌는 말 중에 하나가 과거에 내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를 만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과거에 매몰되기보다 지금 충실하게 살아서 미래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결심도 했었는데 장병들도 그런 마음으로 군생활 안에서 충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더 얘기하면은 사실 스포일러가 좀 세지니까 네. 소설이니 요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작가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 정도로 좀 더 얘기를 이어주실까요, 네. 신부님? 뭐 아직 결론 부분까지 가려면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종이책을 좀 사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한 가지 좀 말을 덧붙인다면 이제 우리가 노라가 되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과거의 나를 좀 회상하면서 말이죠. 예. 이제 우리가 그 삶을 다시 살아낼 수는 없지만 삶을 단순히 추억하거나 후회하는 데 그치지 말고 아 거기서 배울 것은 없었나? 또 지금의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말씀하고도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이제 또 어찌 보면 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사실 이 책 자체가 약간 클리셰적인 것이 있어요. 좀 종이책을 읽으시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좀 책에 투영해 보시면은 좀 더 몰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우울증을 겪었던 작가가 이 노라에게 자신을 종종 투영했던 것처럼 한번 투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도 한번 꼭 읽어보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사순시기 순간순간을 더 충실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추천곡 뭘까요? 오늘 가져온 곡은 리틀 웨스트의 뷰티풀 스카이라는 곡인데요. J-팝 연주곡이에요. 예. 근데 사실 저는 뭐 이 음악을 제목만 쳐서 찾아봤어요. 왜 이 제목을 골랐는지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만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뷰티풀 스카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네,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은 또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 이렇게 또 당기나요? 이번 달에 읽어야겠네요, 진짜. 안 읽을 수가 없게 하시네요, 신부님. 아, 좋습니다. 뭐 아름다운 하늘, 그게 이래서 신부님이 추천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나요? 아닐 수도 있죠. 허허, 밀당의 귀재시군요. 저는 차라리 들었다 놨다 같은 노래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예, 리를 웨스트의 Beautiful Sky 들려드리면서 신부의 책장, 오늘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였습니다. 박재우 마르첼리도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